으로 일하고 있는 이연화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저희가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네. 어떤 형태로 네 인턴십 하셨는지. 음. 저는 일단 기관에 소속한 상태인데 기관의 협조 없이 제가 인턴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물관 인턴을 하는 게 아니라 이연화라는 개인에게 '업무를 배운다.'라는 느낌으로 사실은 진행을 했어요. 제가 기존에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뉴스망고도 저의 하나의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잘 의견을 소통하고 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공유한다라는 형식으로 쪼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에서 익혔던 것 그리고 채은 친구가 맨 처음에 기대했던 박물관의 일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이 한 40% 정도 되어 있다면 저의 사이드 프로젝트가 한 60% 정도가 들어가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제가 보통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구글 시트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매번 일자마다 해당했었던 목표를 정하고 해당했었던 목표를 다시 약간 일종의 회의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온라인 기반으로 짧으면 3 시간, 2-3 시간, 길면 5 시간 정도 앉아서 저희가 1:1 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연화 님도 되게 특이하게 우리가 흔히 인턴십이라고 하면 그 멘토가 일하고 있는 직업, 직무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멘토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에도 내 개인으로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인턴십을 진행했다. 그리고 또 그 사이드 프로젝트가 또 하고 계신 일과 완전 관련이 없지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게 또 같이 사이드 프로젝트로 협업하고 있는 사람들을 멘티가 또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지영 님, 서지영 멘토님 소개와 어떤 형식으로 인턴십 진행하셨는지. 네.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네. 네네. 이제 들리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영 작가라고 하고요. 민지야 고마워. 그 저는 최근 의자와 낙서라는 책을 쓰고 활동 중인 작가이고요. 원래 직업은 큐레이터로 10년간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근무지는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국출판문화센터 진흥원이라고 플랫폼 P라는 홍대에 입주 작가로 선정되어서 거기를 사무실로 몇 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거기서 주로 업무를 하고 그리고 그 근처에 WRM이라고 저희 편집자님이 홍대 근처에 또 공유 공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로 또 이동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코로나가 아니면은 큐레이터의 모습도 사실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와 연계된 갤러리가 있었는데 거기가 출판사 겸 갤러리기도 해요. 근데 그곳까지는 조금 시간도 안 됐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어떤 조건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활동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미술관도 한번 데려가고 싶었는데 그런 지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나머지 만남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간에는 줌을 활용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아까 작은 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생하고 할 수 있는 작업을 꼭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싶었는데 1, 2회 단기적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만 항상 저한테 제가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유스망고를 통해서 좀 장기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등학생의 관심사에 맞춰서 기획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지영 멘토님은 또 작가님으로서 하고 싶으셨던 청소년과 함께 만들고 싶었던 어떤 작업 프로젝트를 이번 기회에 같이 기획해 보는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채원 님 지금 괜찮으신가요? 바깥에서 접속을 하셔 가지고 네. 네네. 안녕하세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채원이라고 하고 콴다라는 곧 중고등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모를 때 사진을 찍어서 인공지능으로 풀이를 알려주는 콴다 앱을 운영하는 메스프레소라는 회사에서 프로덕트 오너라는 그 롤을 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콴다 앱을 만들고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턴십을 저희 회사인 메스프레소의 체험형 인턴, 그러니까 급여를 받지 않고 직무를 배우는 그런 체험형 인턴으로 정초빈 멘티님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저희 회사의 여러 프로덕트 오너들과 그리고 회사의 창립자이자 대표와 함께 세션을 가지는 시간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진행하는 유저 리서치, 다시 말해서 사용자 조사, 그러니까 10대 사용자들을 이해하는 그런 과제들을 초빈님이 맡아서 진행을 해주시고 제가 피드백 드리고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인턴십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네 분이 다 다르시죠? 그래서 채원님, 아직 세 분 소개했군요. 죄송합니다. 채원님은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실제 제품의 유저가 10대인 경우였어요. 그리고 실제 인턴이 이미 이 콴다 앱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재미난 일들을 하셨고, 그 다음 동환님 소개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버라이즌 미디어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아라고 합니다. 현재 테크니컬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롤이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 그 심화 과정의 반 정도는 다른 롤을 하시는 그런 개발자분들, 프로덕트 매니저분들하고 인터뷰를 같이 진행을 하게끔 도와드렸고요. 또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리서치나 이런 것도 이제 아예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모두 다 같이 진행했어요. 저도 잘 모르는 분야를 같이 뭐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검색이나 어떤 식으로 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가가는 과정 같은 거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또 나머지 한 반 정도는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론들 또 설명해 드리고 회사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약간 이런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분 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동아님은 또 프로젝트 매니저와 협업하는 다른 포지션을 또 연결하고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셨어요. 네, 이렇게 네 분 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인턴십을 진행해 주셨는데 그렇게 또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량을 길러주고 싶으셨는지, 고등 인턴에게 나와의 만남이 어떤 경험이길 바라셨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채원님부터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그럴게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시야를 좀 넓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뭔가 의사, 변호사, 뭔가 뭐 국회의원 이런 좀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직업들은 들어봤었는데 스타트업이라던가 프로덕트 오너, 유저 리서처 이런 생소한 직무들은 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테크 스타트업은 당연히 기술을 좋아하고 코딩을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좀 선입견이 있었는데 막상 제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잘 이해하고 좀 다양한 사회의 맥락을 공감할 수 있고 이런 역량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내가 이걸로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겠는 그런 고등학생들 아니면 뭔가 창업이라던가 스타트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런 분들께 좀 그런 가능성도 있다.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게 가장 컸었던 것 같고 구체적인 뭔가 직무 훈련을 하고 과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안목을 넓혀드리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동환님은 어떤 경험이길 바라셨나요?
저는 좀 약간 자기가 잘 모르는 거, 불확실한 거, 뭐 다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인터뷰 진행하는 것도. 그런 분들에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알아가야 되고, 내가 이런 것도 괜찮다, 몰라도 괜찮고, 알아가는 방법이 있고, 단순히 학생들만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직장인들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뭔가를 계속 배워나가 새로운 거에 대한 약간 오픈 마인드와 도전하는 자세 같은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또 현재 이제 제 상황이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그 학생분들도 어떻게 미국에 나가게 됐으면 어떻게 한국에서 공부했는데 미국에 계세요? 뭐 약간 이런 것들의 질문들도 다른 분들하고도 다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방향성을 조금 더 아까 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야를 넓혀 줄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현재 한국에 있지만 나중에 나의 미래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약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현재 몰라도 앞으로도 괜찮을 수도 있다. 모든 약간 그런 그런 안도감 및 도전 정신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야를 아예 확 글로벌로 또 넓혀서 나라에 제한하지 않고 언제든지 사실 우리가 저도 이렇게 미국에서 살게 될지 몰랐고 일하게 될지 몰랐던 거라 그쵸. 아무도 모르죠. 우리의 미래는. 좋습니다. 그럼 혹시 지영님은 또 어떤 역량을 길러주고 싶으셨는지. 제가 이전에 받았던 교육들은 교사가 먼저 어떤 목적지에 갔다가 이거 괜찮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그 목적지로 데려가는 그런 느낌의 교육을 저는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리얼월드 러닝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같이 그 목적지가 좀 멀어서 거기까지 도착하는 거는 못하더라도 그 어느 갈 수 있는 지점만큼은 같이 가보는 거. 그래서 교사가 다시 걔를 데리고 가려고 시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거를 되게 이렇게 목표로 삼아봤어요. 그래서 결과물은 엄청 좋진 않겠지만 과정에 더 집중을 해보자 이러면서 시작해서 제가 도전한 그 목적지는 새로운 글쓰기였어요. 그 새롭다는 게 뭐냐면 창의력이나 이런 게 언어로는 굉장히 많이 창의교육, 융합교육 이런 게 되게 많지만 거기서 늘 하는 말이 일상의 작은 소재에서 창의력을 발견해보자. 이런 타이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는 전혀 없고 계속 그 타이틀만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로 밀착해서 만나서 아주 일상의 작은 기물에서부터의 대화에서 글쓰기를 하고 그림을 하고 추상을 경험해보고 또 결과물로 도출해보는 과정까지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지였는데 그거가 자충우돌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결과물로 이렇게 나왔고 그게 인턴하고 제일 해보고 싶었던 그런 목표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연하 멘토님 표현이 너무 좋다고 또 댓글 써주셨는데. 그래요? 맞아요. 보통 기존의 방식은 좀 교사가 먼저 해본 걸 알려주거나, 그래서 사실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이나 뭐 리얼월드 러닝을 할 때 사실 교사가 다 알고 이걸 가이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방금 표현해 주신 것처럼 함께 어느 지점까지 가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연하 멘토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은 이걸 할 때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1인분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았는데 누군가에게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직업 선택을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얻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나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부모님이 주지 못하는, 선생님이 주지 못하는 정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어 얘기하다가 채연님이 저한테 "한문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제가 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학예사가 되려면 사실은 그 한문은 해석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 줬거든요. 그게 그렇게 답변을 받는 게 되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그냥 연결만 되어 있어도 내가 정보가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쪼끔은 들었어 가지고 이전에
이전에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게 해줬던 어른들을 생각하면은 그냥 그런 존재로 일단은 존재하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지 질문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질문을. 네. 그 질문들은 보통 부모님이 못 해주시는 거거든요. 매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조건처럼 언제나 보이는데, 그냥 나라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다르게 대답을 하는 상황이 보통 오더라고요. 나를 더 잘 설명하려면 되게 자기 관찰 같은 것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점을 조금 집중해서 하려고 했고 그래서 기록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 자체도 직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고민하는 지점 이런 걸 보여주는데 되게 유용하니까 일단은 그리고 업무를 할 때도 사실 너무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틈틈이 기록하는 것 그 자체가 강점이니까 그래서 기록을 잘 하고 남한테 잘 보여줄 수 있게 과정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그런 지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방금 연아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 한문 수업이 뭐냐면 저도 사실 되게 놀랐는데 연아님이랑 인턴이 만난 지 한 번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인턴이 이메일을 보낸 걸 저를 이제 참조를 넣어서 제가 봤어요. 근데 갑자기 저 혹시 한문 수업을 학교에서 하는데 이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는 약간 고민 상담 같은 이메일을 우리 연아 멘토님한테 보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이 제가 봤을 땐 정말 되게 기가 막혔는데 너무 좋았는데 그 답변을 한번 연아님이 어떤 답변을 써주셨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일단은 한문 공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문 선생님이 직접 채은님을 위해서 수업을 다시 더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정 있는 교사분들이 저는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학생 하나를 위해서 그 과목을 또 공부를 해주신다고? 그것도 너무 놀라웠었고, 그리고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했었죠? 사이드 프로젝트.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결과가 시험 성적이었었어요. 근데 사실 시험 성적은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의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결과물로서 그게 증명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한문에 대한 흥미만 떨어지고 시간은 많이 들이고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정적이신 분이라면 같이 뭔가 만들 수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로 만드는 건 어떨까? 한문이랑 뭐 문화재를 엮어서 뭐 원고를 조금씩 정리해 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생기부 같은 데서도 더 확실한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본인에게서도 한문을 소화하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걸 보고 저는 되게 정말 수업을 내가 내 관심사랑 연결해서 오히려 선생님한테 나 이런 프로젝트 해보고 싶어요 라고 제안할 수 있게 멘토가 사실 그런 팁을 준 거고 한문 선생님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해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을 그냥 학교에서 맨날 만나는 사람이지만 선생님도 자원이고 내 관심사랑 내가 배우는 수업이 좀 더 학생이 적극적으로만 한다면 또 그런 프로젝트 기획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연아님의 이런 멘토 제가 지금 한 분 한 분씩 약간 자세히 하려고 하는 거라 다른 분들 좀만 기다려주세요. 연아님 질문 하나만 더 하면 일상 그 멘토랑 처음 만날 때 고등 인턴과의 첫 만남을 사실 또 되게 많이 고민을 해주신 멘토분 중에 한 분이신데 관계 맺기에 좀 특별히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면 다른 멘토들 또 앞으로 멘토에 참여하실 분들에게도 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도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관계를 좀 만들었었어요. 제가 뭐 큐레이터로서 막 엄청난 뭐 그런 저력이 있는 사람이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누군가 나에게 말을 붙이게 하려면은
그렇게 말을 붙이게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이 32시간을 커리큘럼을 꽉 짜가지고 강의식으로 막 말을 하는 게 나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그거를 소화하려고 또 엘리트처럼 보이려고 모범생처럼 되려고 엄청 그 시간들을 되게 고통스럽게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서로가 이 32시간을 통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관계 맺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이렇게 보통 맞춰간다고 하잖아요. 모든 일을 상대방과 맞춰가는데 그 맞춰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심리 테스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전 직장 동료들이랑도 심리 테스트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약간 서로의 약간 업무 평가도 되더라고요. 너 이런 식으로 업무하잖아. 너 소통할 때 약간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였던 게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것처럼 처음에 도입했을 때 멘티분이랑 그러면 요거 좀 써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MBTI랑 뭐 제가 유용했었던 테스트를 공유를 해요. 약간 꿀팁이 있다면 이 테스트가 보통은 본인을 잘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거의 그렇게 논리적인 그런 설명 방식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재밌는 방법이긴 한데 그래서 그 테스트를 보면서 나는 이 부분은 진짜 공감해. 난 진짜 이런 사람이야. 혹은 어떤 테스트 결과는 아니야.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야기를 푸는데 되게 훨씬 좋더라고요. 모든 일은 사람이랑 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채은님이 되게 합이 좋았어요. 제가 약간 지금도 약간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채은님이 또 이렇게 저를 북돋워 주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리 이걸 해놓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관계 맺기가 어려워서 이런 테스트를 한번 먼저 해보고 첫 만남을 가졌대요. 네. 그래서 첫 만남이 되게 또 어려웠던 멘토가 있어요. 우리 서지영 멘토님. 첫 만남이 되게 힘드셨다고 했는데 서지영 멘토님은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그 되게 발랄한 고등 인턴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처음 만났는데 말도 없고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첫날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지 못하고, 저도 말은 이렇게 잘 하는 편인데 억지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성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생각한 게 그냥 일을 하자. 일로 만난 사이처럼 그게 연화님하고 되려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화님의 방식도 오늘 배우게 됐어요. 이렇게 같이 이런 컨퍼런스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3주차까지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일만 했어요. 일만.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 3, 4주차에 드디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 방식을 거꾸로 바꿔봤던 것도 저희의 어떤 방법이었고, 시작이 어려운 어색함을 일부러 깨려고 하지 않는 것도 저희의 노하우예요. 차라리 처음 잡쉐도잉 데이는 그냥 업무를 보여주고 컴퓨터 활용 스킬 정도를 저는 파악하고, 그리고 고등 인턴이란 단어의 메모를 좀 안 되도록 나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고등 인턴을 만났다고 해서 저는 또 꼭 어떤 좋은 구슬을 손에 쥐어서 마지막에는 보내고 싶은 제 욕심도 있었거든요. 귀한 시간을 내서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좋았던 것 같은데, 너무 고등이라는 단어에 매몰돼서 막 걱정을 하고 잘 도착했니, 잘 갔니, 또 제 근무 환경을 사진을 찍어서 부모님한테 보여드려 코로나가 이렇게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이야, 이런 건 제가 좀 오버해서 더 저를 피곤하게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연화님의 어떤 방식을 저도 이번 다음 기회에 한다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나를 더 편안하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저희의 첫 시작은 어려웠지만 저희의 마지막 날은 저희 진짜 일 안 하고 신나게 놀았거든요. 그랬더니 좀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그제서야 사담도 하고 뭐에 관심 있는지,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그때 우리는 다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해요.
네. 아 너무 재밌네요. 두 분이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해 줬는데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각자의 또 케미와 멘토의 성향과 멘티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건데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걸 또 들려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아 님은 사실 또 LA에 있어서 온라인으로만 만났을 때 또 사실 더 관계 맺기가 어려울 수 있고 또 동아 님은 동아 님도 처음 만나보는 다른 분이랑 또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막 하고 연결을 시켜 주셨거든요. 예.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떻게 그런 풀을 또 구하셨는지. 예. 아니 일단 인턴은 일단 고등학생이라는 걸 저도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로 대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라 청소년이 아니라 진짜 인턴이라면 회사에서 만난 사람처럼 대해야지 저도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완전 처음부터 저도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지는 못했고 앞으로는 뭐 이런 내용을 진행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인제 그러다가 저도 쪼끔씩 친해졌는데 일단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아이가 아니고 이제 청소년이 아니고 동등하게 만난 관계다. 약간 이런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따로 새롭게 섭외한 분들은 사실 직장인이 되면 고등학생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제 주변에 인제 한번 여쭤봤어요. 페이스북에 한인 그런 모임이 있어서 "이런 취지로 고등 인턴을 진행하는 유스망고와 일을 하게 되었다. 혹시 관심 계신 분들이 계시냐고 인제 글을 올렸더니 이제 한 3-4분 정도가 인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식으로 네트워킹을 한 거죠, 저도 저 나름대로. 그래서 그분을 인제 소개를 해서 저도 했고요. 저도 그분들하고 딱 페이스북 메시지만 여러 번 주고받고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어요, 그 인터뷰 자리가.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저도 별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학생들한테도 이런 식으로도 네트워킹이 가능하고 사람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점들도 좀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도 나도 모르는 분들이다. 나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다. 또 나도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모른다. 같이 알아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검색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동아 님은 나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그 방식 자체도 또 알려주셔서 굉장히 또 큰 공부가 됐을 것 같고 동아님네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메일 소통을 되게 세밀하게 알려주셨거든요, 동아님이. 그래서 동아님도 그 다른 분들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 인터뷰가 끝나고 땡큐 이메일을 꼭 보내야 된다. 그 매너를 알려주셨어요. 그 에피소드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회사에 들어가면 저는 일단 회사를 처음 시작했던 게 대만의 회사랑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이메일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도 사실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이 뭐 점점 더 채팅으로 많이 가긴 하지만 아직도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도 망고 인턴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떤 식으로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고 어떤 식의 내용을 쓸 수 있으며 업무 이메일과 업무 이메일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써 봐라." 막상 써 보면 이메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막상 써 보면 되게 딱 그 땡큐 이메일도 그냥 "감사합니다."만 쓰기도 애매하고 뭐를 배웠는데 뭐 "나중에 또 연락하겠습니다."도 애매하고 뭐 되게 내용이 애매한데 그 과정을 좀 써 보면서 생각도 해 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인연도 되게 중요한 인연이잖아요. 나중에 망고 인턴들이 정말로 개발자가 되고 싶을 때 프로덕트 오너가 되고 싶을 때 이분들한테 다시 연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학생이 됐을 때도 연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땡큐 이메일 감사 이메일로 그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나가는 방법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제대로 사회적 자본 정말 언제든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지만 "내가 LA 아는 사람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인턴십을 동아 님이랑만 했지만 나중에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자가 되고 싶고 아니면 진짜 해외 취업을 할 때 갑자기 떠올라서 내가 보냈던 땡큐 이메일을 찾아서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저 지난번에 이렇게 만났던 사람인데요."라고 할 수 있는
그 끈을 만들어주는 게 또 되게 중요하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신입 직원들도 모르는 비법들이 줄줄 나온다고 지금 댓글창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멘토님들이 또 다 각각의 방식으로 애를 써주셨고, 또 협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채원 멘토님은 실제 사용자가 10대고 또 인턴 자체가 이 앱을 사용하던 친구였어요. 혹시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하셨는지, 실제 10대 사용자랑 일을 하니까 어떠셨는지 들려주세요.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본인이 쓰던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온 거잖아요, 고등학생분들은. 그래서 내가 쓰던 제품을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구나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고 그게 신기해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고등학생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회사의 직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정어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운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 인턴이 선발이 되면 여러 회사에 자기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콴다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던 인턴분들인 정초빈 인턴이랑 유서연 인턴은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고등학생인데 중학생 때부터 이미 콴다 앱을 쓰면서 콴다 앱이 상당히 많이 리뉴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번에 있었던 변화들을 기억을 하고 있고, 어떤 변화는 좋았고 어떤 변화는 안 좋았다, 굉장히 솔직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값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사실 콴다로 이직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인턴들이 저보다 이 제품을 훨씬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사용자 조사의 중요성을 굉장히 일깨워주는 소중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나도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고등학생의 삶에 대해 알아 라고 말을 했었는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사용자에 대해 모르는 게 정말 많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흔하게 요새는 선생님들이 파일로 문제집을 주고 아이패드에서 바로 풀어버린다, 태블릿에서 풀어버린다. 그런 것을 들으면서 조금 충격을 느꼈었고, 그 덕분에 좀 더 사용자 조사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행했던 과제 중에서는요, 정초빈 인턴이 진행해주신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주변에 자기의 주변 친구들을 여러 콴다 사용자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류하는 기준은 콴다 앱이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정말로 공부, 학습, 그리고 자율적인 배움을 위해서 쓰고 있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은 급할 때만 답을 찾아보는 유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동기에 기반해서 고객 유형을 좀 분류를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그런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에 스스로도 좀 놀라시더라고요. 조사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동기로 같은 제품을 쓸 줄 알았는데 한 제품에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진 사용자가 존재하는구나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게 회사에 어떤 식으로 임팩트가 있었는지는 좀 더 긴 설명이긴 한데 약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그런 식으로 좀 협업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진님이 특히 콴다는 고등 인턴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참 좋을 것 같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원님, 네네. 저도 네, 저도 채원, 채팅 확인하는데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 돼가지고. 네, 네, 채원님한테 궁금했던 채팅 보고. 게, 회사에서는 동의를 네. 어떻게 구하셨는지, 사실 이렇게 10대 사용자를 아, 인턴으로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혹시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네, 우선은 콴다는 인턴을 굉장히 자주 채용하는 회사이고, 특히 대학생들 인턴을 많이 뽑긴 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 회사의 대표나 창립 멤버들도 다들 대학교 때 창업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아직 20대시고 대학생이 일을 할 수 있다, 임팩트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회사의 뭔가 뭐랄까 문화에 뿌리 깊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도 임팩트를 낼 수 있다는 게 꽤 설득력 있는 그런 문화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점이 있었고요. 회사에 설득했던 과정은 그냥 바로 대표님과 얘기를 해서 고등 인턴 분들을 모시려고 한다. 그래서 인사팀이랑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인사팀에서 이런 취지가 너무 좋다. 왜냐하면 콴다의 회사의 비전 중에 일부 자체가 교육의 기회를 좀 평등하게 나눠주자 이런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고등 인턴의 미션이 좀 잘 맞는 부분도 있어서 설득이 쉬웠고, 그냥 형식적인 비밀 유지 계약서를 어, 작성하고 체험형 인턴으로 등록하는 그런 절차 정도였고, 그냥 제가 과정에서 메신저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그 정도였고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중학생 인턴도 받으실 의향이 있냐고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물어보십니다. 아, 중학생 인턴이요. 인턴 이거는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유스망고 쪽에서 중등 인턴을 잘 기획을 해주시면 친구들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고등 인턴만 해봤기 때문에 한번 좋은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은 저보다 낫다고 이 선생님이.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좋습니다. 혹시 이동아 멘토님도 되게 버라이즌 미디어는 큰 회사인데 이렇게 고등 인턴을 받는 게 가능했나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됐나요? 저는 일단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다. 회사에 있는 뭔가 자료를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런 걸 해도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에 있는 모든 자료를 이제 주는 게 아니라 내 롤에 대한 걸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오케이를 받아서 진행을 한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인턴이 사실 뭔가 너무 기술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콴다처럼 뭔가 유저 그런 게 좀 아니거든요. 워낙에 B2B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약간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약간 업무 추가 외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유연한 편인가요? 근데 이걸로 뭐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깐요. 네,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이제 회사의 이름으로 하니까 뭐 회사의 자료 어떤 자료들은 보여주지 않지만 뭔가 이런 자료 뭐 리포트나 뭐 이런 거는 보여줄 수도 있다 어느 정도. 근데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서 그 정도의 선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유스망고 멘토를 신청하신 분은 약간 회사와 상관없이 본인이 이 경험을 정말 만들어주고 싶고 참여하고 싶어서 사실 먼저 이런 기회를 회사 안에서도 만들거나 혹은 뭐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특히 이 네 분은 또 앞으로 계속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인턴으로 멘토로 참여해주고 싶다라고도 하셨는데 오늘 되게 교사분들이 많이 접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같은 이런 외부 자원을 연결하려면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뭔가 바쁜 직업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멘토를 한번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좀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해보니까 이런 게 좋아서 이런 포인트로 설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생각나시는 분부터. 제가 저 생각이 나서 다른 분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네.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직장인들 중에서 선한 영향력에 갈증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제 주변에 상대적으로 연차가 적은, 그러니까 뭐 2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되신 분들 중에서 직장에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는데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쌓아가는 커리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좀 더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갈증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테크 지식이 모자랐던 것, 창업에 대한 언급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테크 소식을 10대들에게 큐레이션하는 걸 해봐야겠다 하고 혼자 블로그 포스트,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혼자 하면 흐지부잖아요. 그랬다가 우연히 그거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런 식으로 선한 영향력에 대한 갈증은 있으나 혼자 하려면 어려워서 흐지부지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효과적으로 그분들에게 어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광고 채널이 있어서 잘 닿을 수만 있으면 반응은 있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채원님처럼 회사 자체가 10대 사용자가 있거나 타겟이 뭔가 다양한 연령층이지만 10대도 타겟이 있다라고 하면 회사 차원에서도 어떤 부분 도움을 또 인턴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까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동아님 말씀해 주시려고 했는데 네. 이제 요즘에 그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내가 회사를 나오고 나의 조직이 없어졌을 때 나라는 사람은 뭘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직장인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인제 앞으로 더더군다나 뭐 평생 직장 시대에는 지났기 때문에 스스로의 그런 뭔가 경쟁력이나 그런 브랜딩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내가 남에게 아까 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내가 회사가 아니어도 회사라는 조직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이 어떤 식의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라는 걸 인제 해소할 수 있는 게 망고 멘토로 참여했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룹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이제 내가 그 관심사를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접점에서 저에게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포인트도 이 관계를 통해서 스스로도 내 얘기를 한번 구체화해 보고 경험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본인이 또 할 수 있다. 네. 지영님? 네, 저도 말씀드려보면 앞엔 너무 제가 동의하는 말씀만 하셔서 저는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프리랜서라는 거를 이 책을 쓰면서 이제 4년 차 프리랜서인데 그 전에는 어떤 기관에 소속되거나 아니면은 어레인지를 다 해주는데 가서 저는 강의만 하면 되거나 그런 태스크를 하다가 혼자 모든 거를 다 처리해야 되니까 저의 캐파를 넘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업무를 해야 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인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저는 괜찮습니다. 대학원생 정도부터 그 인턴을 제가 스스로 해봤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사수가 됐을 때는 평범한 인턴들이 왔었는데, 고등 인턴이 왔을 때는 컴퓨터 업무 스킬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지 제가 좀 감이 안 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막상 시켜봤더니, 또 세대차도 느끼는 게 너무 빨리 그 업무에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업무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뭐 반복적인 일 같은 것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고등 인턴도 처음엔 내가 좀 이런 것 좀 시키는 것부터 유용한 걸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막상 그걸 해봤더니 기본 개념이 흔들려 있더라고요. 일을 해본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서로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 고등 인턴을 신청해 보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좋습니다. 정말 멘토의 직접적인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영님과 같이 했던 민지커가 그런 언론 조사를 해가지고 기자 리스트 작성하는 리스트업을 하는 업무를 했는데 그런 기사를 읽고 관련 있는 기사에 기자 연락처 이메일이 있다는 것도 이번 일을 하면서 처음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인턴십 업무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이런 걸 시켜도 되나 하지만 그거 자체도 실제 고등학생 친구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연아님 있으실까요? 어,
저도 앞에 너무 말씀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저는 제 강점 같은 걸 좀 더 많이 찾았거든요. 제 업무적인 강점 자체가 약간 연결 같은 걸 좋아하는구나.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네? 이러면서 깨닫게 된 거여가지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리고 연결하는 지점을 통해서 도움을 되게 업무적으로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동아님이 막 본인도 모르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연결 지점을 가져가셨잖아요. 근데 그 연결이 사실은 고등 인턴뿐만 아니라 동아님께도 있는 거잖아요. 같이 가진 그 연결감을 같이 가진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꼭 그렇게 한다면 그런 지점이 그렇게 대안을 받은 사람은 아마 뉴스망고를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 배경이나 과정을 잘 알게 되니까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다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로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멘토의 역할을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이 고등 인턴 과정 자체는 100% 멘토가 자율적으로 짜는 거냐라고 했는데 100% 자율이 맞고, 근데 저희가 이런 방법들이 가능하다라는 인턴십의 유형을 설명한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드리고 최대한 멘토의 니즈와 고등 인턴의 니즈를 서로 들어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턴십을 설계하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발언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망고 멘토 섭외, 멘토 들어와 한번 해주셔야 되나요? 네, 없으시면 저희 또 소중한 시간 내주신 우리 네 분의 멘토 패널 분들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